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 광주시장 선거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예정인데요. 민주당 공천권을 따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양강 후보의 선거전 양상을 짚어봤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박빙, 혼전, 접전. 각종 여론조사 때마다 지역 언론은 광주시장 선거 판세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실제 지난 1월 KBS 광주총국 여론조사에서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살얼음판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이 끝나자 선거전은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포문은 강기정 수석이 열었습니다. 강 수석은 권력 교체기에 광주시장은 여야를 넘나드는 정무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정무수석 경험을 강조하며 다음 주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무적 리더십을 훈련받고 실현했던 사람이 정무수석 강기정이다. 저는 이런 말을 첨언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용섭 시장도 다음 주 중에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민선 7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책을 준비했다며 그동안의 실적으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실은 성과에 비해서 주변 분들이 잘 모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걸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또는 시민에 대한 도리이고 시장의 책무라해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고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지는 광주시장 선거전. KBS 광주총국은 방송 80년을 맞아 준비한 다음 주 월요일 특집 뉴스에서 광주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한 지역 민심의 흐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 2만 6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북구 요양병원 3곳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15,447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확진자가 늘고 병의원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5,700명 넘게 확진되는 등 11,3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 바로 이 간병하는 일이죠.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면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 간병인들의 고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민소은 기자입니다. 26살 송혜원 씨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간병합니다.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하고 인턴 생활로 정신이 없지만 많게는 하루 12시간 6년째 간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정사정상 할머니 간병은 오로지 송 씨의 몫입니다. 간병을 하면은 하루에 수십 번씩 생각이 바뀌기도 해요. 아, 내 가족이니까 너무 이렇게 잘 해야지 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너무 막막하고 이럴 때 막 화도 내고 싶고 그러면서 그 자괴감도 들어요. 송혜원 씨처럼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 간병인들이 많지만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 간병인 실태조사를 한 곳은 광주 광산구와 서울 서대문구 2곳뿐입니다. 저희는 총 3,401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도움이 필요한 8가구, 영케어로로 확인되는 8가구에 대해 사례관리 및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선진국들은 젊은 간병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간병 수당까지 지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청년 간병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청년 간병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애 주기에서 공부하고 일에 전력 투구해야 할 기간에 간병이라는 어떤 장애물에 있게 되니까.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청년 간병인 전국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지원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혀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섬과 어촌에 대한 지방 소멸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섬진흥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 3곳이 손을 잡고 문제 해결책에 나섰습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사대교와 퍼플섬, 해양생물의 보고인 갯벌을 품고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신안군의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13%가 줄었습니다. 섬을 포함해 어촌 마을이 형성된 완도와 진도도 사정은 마찬가지. 같은 기간 전남 전체 인구가 3.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섬 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3배 이상 빠른 셈입니다. 이처럼 지방 소멸 가운데에서도 섬 소멸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국내 섬과 해양, 농촌, 어촌 등을 연구 담당하는 기관 3곳이 섬과 지방 소멸을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연구 조사와 학술 교류, 그리고 교육 사업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3개 기관은 또 섬 육성과 정책 개발 등을 마련해 새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전략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거나 또 글로벌 교류 협력에도 같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농산 어촌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섬의 70% 이상을 전남이 차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남의 섬 소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적절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오늘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지역이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늦은 오후부터 내일 저녁까지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고요. 내일 새벽 동부 내륙과 지리산 부근에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와 함께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수와 고흥, 완도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들 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앞바다와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15도, 나주 14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1도, 보성 13도로 평년 기온보다도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2도, 영암 14도, 해남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0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사이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현산의 현장소장 A씨와 건축 품질 담당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공사 관리 감독 책임에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여수 경도 진입도로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수시의회가 추진해온 미래에셋 간담회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미래에셋은 최근 여수시 관련 부서를 통해 시의회 측에 간담회 불참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미래에셋은 경도 해양관광단지 내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일부 줄이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만큼 시의회가 주최하는 간담회 참석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3월 임시회 일정과 이번에 경도 진입도로 시 부담분 추경안 약 72억 원 심사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서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37억 원을 들여 논의 벼 대신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헥타르당 250만 원을 지원하고 기계장비 보조, 공공 비축 및 추가 배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쌀 적정 재배 면적은 70만 헥타로 전국적으로 지난해 대비 3만 2천 헥타의 감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주시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은 2020년 말 기준 1인 가구가 19만 3천여 가구로 전체 3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00년 6만 가구에서 20년 만에 3배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1인 가구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올해 사업으로 1인 가구 임대주택 개보수,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이 20일부터 26일까지 광주시 남구 국제양궁장에서 열립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